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책 제목은 바로 초등 스스로 공부법이에요. 저자는 현재 교사이신 오지영 선생님이세요. 현재 유튜버로도 활약하고 계시고요. 제가 좀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 이런 거 관련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아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좀 좋은 점들,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책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지영 선생님께서 집필해 주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이런 걸 또 놓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돼서 저는 굉장히 유익하게 봤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수긍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또는 이 사람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백그라운드가 한국에서 쭉 성장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왔고 일도 좀 해봤고 또 한국에서도 일을 하면서 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했고 아이랑 육아를 하면서 좀 이런 성향, 저런 성향도 파악하게 되면서 좀 여러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좀 많은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다양한 경험과 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제 교육 철학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정제된 게 아니고 또 계속 변해요. 뭐 또 좋게 표현하면 발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성할 때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뭔가 오지영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오지영 선생님께서도 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막 선천적으로 잘하신 분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좀 노력파? 그러니까 좀 되게 욕심이 많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좀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좀 알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알아보면서 발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지영 선생님께서도 좀 어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하셨지만 좀 나중에 공부하는 요령이나 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셔서 이런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던 게 좀 내가 잘 못했던 경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잘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느끼는 그런 동질감? 그래서 좀 우리 아이가 잘 못하더라도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 잘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함께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엄마 아빠가 태어난 때부터 엘리트고 너무 다 똑똑하고 그러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을 모를 때 그걸 왜 모르지? 라고 아이를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좀 그래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좀 이해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초등학생 때 이제 스스로 공부가 왜 필요한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초등학교 6년 동안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어떻게 들이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공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을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교과서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교과서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다시 생각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표 교육이지만 우리 최대 목표는 아이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히 그 주도권을 계속 아이에게 넘기는 걸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좀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공부가 진짜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해서 굉장히 유익하게 잘 봤어요. 그 와닿았던 문구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저 스스로를 좀 합리화를 시키는 게 없잖아 있었던 게 아이가 틀렸는데 이걸 너무 틀렸다고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세모를 치거나 뭐 별표를 치거나 해서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좀 틀린 거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지금 알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했던 그런 대목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문제 정답은 맞췄는데 과정이 조금 애매한 케이스가 있어요, 분명.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막 이거를 막 다 틀렸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적질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한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이에게 좀 한번 쓱 다시 봐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더 많은데, 오지영 선생님께서는 그럴 때 그냥 확실하게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물론 답이 맞더라도 그 과정이 틀린 거면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려 맞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또 더 그 구멍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틀린 건 과감하게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아이랑 콕 집고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를 더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가르기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자기가르기 효과라고 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업이 잔상처럼 자꾸 머릿속에 떠다니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게 미완성 효과라고도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잔상처럼 떠다니는 현상을 아이의 공부 동기부여랑 적용을 하면 좋다고 조언을 하시면서,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아이가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시각화해서 아이가 잔상처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 동기부여는 먼저 아이가 하고 싶은 일과 이루고자 하는 꿈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꿈 공책 이런 것도 만들어서 아이의 꿈을 키워나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런 거 좀 살짝 저희 아이랑도 해봤었는데, 아이의 꿈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하면서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분명 그런 트리거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피아니스트였는데, 그 피아노 잘 치는 그런 조성진 피아니스트라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해서 한동안 정말 아기 때 피아니스트가 꿈일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로얄드 달 책을 보고 나서 아이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자기는 또 작가가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얄드 달처럼 작가가 되고 싶대요. 이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작가가 또 한동안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막 포스터 만들고, 이렇게 꿈이랑 뭐 그 작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뭐 글쓰기를 뭐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꿈 공책 같은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또 꿈이 변했어요. 맨날 변해요. 뭐 뭔가 새로운 걸 접하고 멋있어 보인다 그럼 또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극적으로 그 모든 꿈들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독서, 다독을 좀 추천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르기 공부법을 활용해서 미완성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꿈 공책이나 좀 자기의 꿈을 자꾸 키워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활용하고 있는 그 플래너나 그런 계획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세워봐라 라는 조언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수학이나 좀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아이랑 그냥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서 또 좋았던 점이 책을 읽고 공책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예시를 적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좀 다양한 이젠플을 보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책 통해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구나를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독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독서 계획표를 세우는데, 저희는 사실은 독서 계획표는 없거든요. 그냥 아이가 오늘 즉흥적으로 읽고 싶은 책 아니면 시리즈를 읽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시리즈 이렇게 가고 있고, 저는 도서관에서 좀 책을 많이 빌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예약 걸어뒀던 그 순서대로 좀 오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독서 계획표를 세워서 예를 들어 날짜 이렇게 써서 읽을
실책하고 실천 여부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얘기를 보고 제가 사실 하고 있는 게 노션이라는 그 앱을 사용해서 제가 그 독서 계획표까지는 아니어도 좀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때 또 마침 저희 아이도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에게 노션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요거 보고서 좀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초등 스스로 공부법 통해서 좀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거를 발견한 케이스예요. 여기서 공감되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 사소한 부모의 행동이 내 아이의 모든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저 이 말 굉장히 공감하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행동,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그만 배려나 따뜻한 말 한마디, 좀 제가 또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위해서 좀 따뜻한 밥상을 좀 차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좀 뭐 패스트푸드 음식을 시킬 수도 있지만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따뜻하게 좀 준비된 밥상을 차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좀 엄마의 사랑, 좀 그런 것들 밥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유학을 오래 하고 엄마 밥이 좀 그리울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 엄마가 차려줬던 밥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유년기를 지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찮을 때도 있고 좀 그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능할 때 내가 아직 건강할 때 좀 아이를 위해서 좀 따뜻한 밥을 차려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뭐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는 정말 거의 하지 않고 믿어준다는 거를 많이 표출하죠. 좀 실질적으로 저는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많은 믿음이 있기도 하고 비록 우리 둘째가 숫자 1부터 10까지를 세는데 여전히 자꾸 8을 까먹고 숫자를 셀 때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막 너무 걱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1부터 10까지 제대로 세겠지 뭐 이런 마음이 좀 더 큰 쪽이고 좀 더 좋은 적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 둘째는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고 정말 지어내서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넌 정말 창의성은 타고났나 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쪽이라서 좀 많이 믿는 편인 것 같고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굉장히 아이에게 좋다는 게 저는 좀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좀 어려움도 있고 업앤다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는 당연히. 그럴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한 믿음?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정말 힘들 때 정말 많이 스스로 작아지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한 원동력이나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못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사소한 것들이라도 좀 세밀하게 관찰해서 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좀 부족하죠. 아직 어린데 어떻게 뭐 잘하겠어요. 우리 어른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믿고 같이 공부 방법이라던가 뭐 스스로 학습이라던가 동기부여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책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엄마의 멘탈도 관리하고 아이에게 좀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도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자기주도 학습, 그런 홍공 이런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